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온화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 예상되고 강한 바람에 동해상에 내려진 특보는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대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8도로 예상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가 외유성 논란을 빚는 해외 연수 비용을 대폭 인상한 반면 의원 역량 개발비는 오히려 줄여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해외 연수비를 인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시의회가 해마다 외유성 논란을 빚는 해외 연수 비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내년도 경주시의원 1인당 국외 연수비는 297만 원, 올해 연수비보다 18.8% 올랐고 시의원의 월정 수당도 2.6% 인상됐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내년도 의원 역량 개발비는 올해보다 630만 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결국 시의원들이 자체 역량을 개발하는 데는 뒷전인 반면 국외 연수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내고 의원 해외 연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또 해마다 구토연하게 매년 올려야 된다는 이런 발상이 경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좀 어렵고 눈높이와 기대에 좀 못 미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의회는 내실 있는 국외 연수를 위해 3년 만에 인상했고 역량 개발비가 감소한 것은 초선 의원 교육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해외 연수비는 2018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제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변경되었고 우리 경주시의회는 최소한의 경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내 타도시의 평균보다도 많이 적은 편입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의원 월정 수당의 경우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내년에만 의정비를 2.6% 인상하고 나머지 3년 동안은 동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 흥해 지역 주민들이 경북도의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가 특별 재생 사업을 앞둔 흥해 지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 규제는 주거 안정 실현과 재생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흥협 중심부에는 흥해향교, 대성전 등의 도 지정 문화재가 산정해 있고 주변 200m 지역은 건물 높이와 형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인구가 3년 연속 감소해 10,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선편일률적인 인구 늘리기 대신 보다 정교한 포항 맞춤형 인구 정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시 인구는 3년째 감소 중입니다. 2015년 52만 5천 명을 정점으로 올 11월 현재 9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각계 전문가로 포럼을 열어 주소 갖기 운동 등 쥐어짜기식 대책을 벌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 발굴에 나섰습니다. 청년 유출을 막고
보건소와 주민복지센터를 활용한 출산학교 운영, 도심 빈집 활용 등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대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서 취직할 수 있도록 어떤 취업 뱅크를 운영하거나 또 도심 빈집을 활용해서 어떤 청년들이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지진으로 북구의 인구 유출이 컸을 것으로 짐작했는데 막상 북구는 600명 감소한 반면 남구는 2,900명 줄었습니다. 철강사들이 인천, 당진 등으로 생산 공장을 옮긴 일자리 감소가 더 큰 원인으로 나타나 인구 유출의 원인부터 잘못 짚었습니다. 특히 철강, 운수, 건설 등 40, 50대 남성 중심의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를 청년과 여성층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지식 집약적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앞으로도 몇 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식 집약형 산업, 그다음 R&D 기반으로 하는 청년 창업 이런 쪽을 남녀 불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타겟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민간 주도로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상시적인 대책을 찾아 나설 방침입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포항시 인구정책을 기획한다든지 자문한다든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조사해 지난주 발표한 포항시 사회조사에서도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가 46.2%로 가장 높게 나와 기업 유치를 위한 포항시 인허가 행정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북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모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20일 모금을 시작한 후 어제까지 47억 원이 모여 지난해 같은 기간의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올해 1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3%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해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4.8% 늘어난 152억 원으로 내년 1월 말까지 모금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난해 같은 봄철 폭염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것 같습니다. 포스텍 연구진이 기후 모델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른 더위 가능성이 두세 배 높아졌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은 한여름처럼 무더웠습니다. 5월 29일 경남 밀양의 최고 기온은 36.6도까지 치솟았고 남부지방에는 5월 말에 유례 없는 폭염특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늘 해수욕 좀 하러 왔습니다. 세 가족이 같이 와서 너무너무 즐겁네요. 기상학자들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여름이 시작됐다고 정의하는데 지구온난화 탓에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포스텍 연구팀은 고해상도 기후 모델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이상 고온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른 무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두세 배 높아졌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증명했습니다. 여름 시작이 5월 말에서 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경제, 사회, 또 에너지, 생태계 모든 분야에서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상이변이 환경 오염 때문일 것이라는 추측은 많았지만 기후 모델을 활용한 과학적 증명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연구는 미국 기상학회보 특별호에 소개됐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제6회 독도평화대상 시상식이 어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이 특별상을, 흥사단 독도수호본부가 동도상, 나라 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서도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 관련 전문가로서 국내외에 독도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해 전 세계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최근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가 실명으로 공개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감사 결과도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경북교육청 부서별 홈페이지에서 감사관으로 들어가면 공사립 학교로 나뉘어 감사 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 경북 927개 초중고 가운데 695개 학교에 대해 감사가 진행됐는데
3개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건수로는 3,415건. 회계 착오나 공사감독 부적정 등의 주의 경고나 단순 실수가 많았지만 징계 요구도 6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실명 공개는 학교마다 3년에 한 번씩 받는 정기감사인 종합재무감사가 대상이고 특정 사안에 대한 감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1년까지 차세대 에듀파인을 구축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규 채용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학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학생부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 건설 중인 바라카 원전에서도 국내 원전에서 나타난 콘크리트 공극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공사는 최근 바라카 원전 2호기와 3호기 건설 단계에서 콘크리트 공극을 확인했다며 원자력 관련 기관이 보수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빛 원전에서 콘크리트 구멍인 공극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한수원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 도의회에도 조만간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전망입니다. 교섭단체 구성 조례안이 이번 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정당이 아닌 무소속 도의원들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6명 이상이 소속된 정당 혹은 정당에 속하지 않더라도 6명 이상의 의원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존의 의장단에서 배분하던 상임위원도 교섭단체의 요청에 따라 배분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교섭단체 운영 경비와 전담 직원도 둘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무소속 대표들이 합의했고 이미 상임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기본 조례를 만들므로 해가지고 인력 지원이라든지 예산 지원 등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에 대거 진입한 민주당은 의회 출범과 동시에 교섭단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교섭단체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조정해서 의회 운영에 모든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보장이 되는 거죠. 무소속 교섭단체도 구성될 전망입니다. 나름대로 무소속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 문제를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해보려고. 현재 경북도의회는 자유한국당이 42명, 민주당 9명, 무소속 8명, 바른미래당 1명, 3분의 1이 비한국당 의원입니다. 한국당이 도의회를 대표하던 일당 독점 구조가 깨지면서 경북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진 겁니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장단 선출 방식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용 멍게 종자를 자체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영덕 멍게 양식협회로부터 어미 멍게를 받아 영덕 병곡과 축산연안에서 부한 어린 멍게를 틀에 붙여 임시로 키웠고 이달부터는 양식용 봉줄에 어린 멍게를 감아 본격 양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북 지역 멍게 어업인은 경남 통영 양식장으로부터 한 틀당 5, 6만 원씩을 주고 종자를 구입했지만 자체 생산이 성공함에 따라 종자 대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따뜻한 교육을 내걸고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경북교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내년에는 조직을 개편해 경북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보규 기자입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 후 가장 주력해온 건 학교 업무 정상화. 불필요한 행사와 행정 절차를 줄여 교육의 본질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3년 전 시작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북 정신문화계승 골든벨 행사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교내 관행의 대표격인 스승의 날 기념 표어 공모전도 없앴고 공문서 처리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표준 업무 매뉴얼도 개발해 도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반년간 도교육청이 개선하거나 폐지한 사업은 모두 309개. 평가 때문에 또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늘려드리고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내년엔 조직 구조를 개편해 경북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등 공평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지진, 태풍 등 학생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안전과도 만들 예정입니다. 안전한 학교,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 삶의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 학교 자율경영체제 보장은 경북교육의 내년의 중점적인 방향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또 내년 안에 초중고등학교 81%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전 학급에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울진군은 어제 울진읍 신림리에서 군립추모원 조성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 추진에 나섰습니다. 울진 군립추모원은 36번 국도변 18만여 제곱미터의 터에 국비 등 228억 원이 투입돼 화장로 4기와 6,000여 규모의 봉안시설, 8,900기의 잔디장과 6,200기의 수목장으로 조성돼 오는 2020년 1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행보에 혁신과 쇄신 의지가 있느냐는 질책이 따갑습니다. 당협위원장 교체폭도 작고 당원 징계를 위한 윤리위도 역할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 배제 21명 가운데 대구 경북에서는 5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미 당협위원장 자리를 잃은 김재원과 구속 상태의 최경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완영을 제외하면 지난 정부 요직을 지낸 정종섭, 곽상도 2명만이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종섭 의원은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안에서조차 소리만 요란할 뿐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한 있어줘야 되는데 이러려고 이게 6개월 동안 끌어갖고 쇼를 했나 하고 산 것 없이. 한국당 대구시당도 물의를 잇따라 일으킨 당원 징계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선 과정에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명 절차에가 소명 기회를 주게 해가지고 가능하면 이달 말경이나 이달 말경에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1월 초에 윤리를 다시 소집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재만에 대한 그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논의로 그거는 논의 안 될 걸로. 한국당이 보수 쇄신책을 내놓겠다며 당협위원장 교체와 윤리위까지 열었지만 알맹이 없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엄재식 전 원안위 안전정책과장이 어제 취임했습니다. 신임 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원전 인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자력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엄 위원장은 과학기술부 핵융합 지원과장과 원자력 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기획조정관, 방사선 방재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에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 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과 함께 건조한 대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도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역이 8도로 예상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 경주가 8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가 되면서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